아침이 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들도 울고 어디선가 차 소리도 났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 뒤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았어요. 누구인지, 그리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실 선반 위에는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전 꺼내놓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여보, 소리내어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떠난 그 밤에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본 영상은 시청자 사연을 바탕으로 AI의 도움을 받아 각색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저는 올해 54살입니다. 결혼한 지 27회가 됐어요. 아내와 저는 27에 만나 28에 결혼했습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사랑이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설렘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시절의 흥분이었는지 지금 돌아보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각자 출근하고 저녁을 먹고 각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딸이 태어났고 딸이 자랐고 딸이 결혼해서 나갔어요. 그 후로 집은 다시 둘이 됐습니다. 둘이 됐는데 이상하게 더 적막해졌어요. 저는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생일에도 아내가 먼저 말할 때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나도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27회 동안. 아내가 처음 몸이 안 좋다고 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피곤하다고 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낫지 않았어요. 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암이었습니다. 3기였어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잘 버텼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밥을 못 먹고 며칠씩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내는 버텼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있었어요. 병원에 데려다주고 밥을 챙겨주고 약을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은 여전히 잘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말이 안 나왔어요. 항암실 대기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밤새 토하는 아내 등을 쓸어줄 때도 말하면 되는 건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습니다. 2년을 버텼고 3년째 접어들면서 아내의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이가 됐어요.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을 의사한테 들었을 때 저는 주차장에서 한 30분을 혼자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몰라서요. 아내는 3월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달 말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위급하다는 연락을 받은 건 저녁 8시였어요. 달려갔습니다. 수진이도 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아내의 동생이에요. 저보다 10살이 어리고 아내가 유독 아끼던 동생이었습니다. 미혼이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해야 할 손이 이미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놓지 못했어요. 놓으면 정말 끝이 날 것 같아서요. 수진이는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저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커서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마취가 된 것처럼. 밤 10시 42분. 아내의 호흡이 멎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고 시간을 확인했고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27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조용히 끝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 수진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못했어요. 돌아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요. 아니, 돌아보면 현실이 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아직 손잡고 있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내의 다른 쪽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셋이 그렇게 잠깐 연결돼 있었어요. 아내를 가운데 두고 저는 그 손을 결국 놓았습니다. 장례 절차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까지 몇 시간의 공백이 있었어요. 딸한테 연락했습니다. 딸은 남편과 함께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아내의 오빠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새벽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비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자연스럽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집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소파도 그대로고 식탁도 그대로고 선반 위 아내의 화분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집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수진이는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손을 계속 비볐어요.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사람처럼.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로.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언니 아까까지도 웃었는데. 수진이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냥 있었어요. 오빠는 괜찮아? 그 질문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괜찮냐는 말. 괜찮을 리가 없다는 걸 본인도 알 텐데. 모르겠어. 그게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제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앉았어요. 소파 위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무의식적으로 끌린 걸까요? 저는 그때 그걸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이상하게 변해갔어요. 슬픔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점점 흐릿해지더니 그 자리에 다른 게 스며들었어요. 허무함이었습니다. 공허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 27회를 함께 살았는데 정작 손 한 번 먼저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내가 아프고 나서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반응한 거였지 제가 먼저는 아니었어요. 나는 그 사람 곁에 27년을 있었는데 정말 곁에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이상하게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슬픔보다 그 공허함이 더 컸어요. 오빠 나 무서워. 수진이가 갑자기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이상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집이 아니었어요. 수진의 손이 내 손 위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그런데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따뜻함이 너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위험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텅 빈 상태였습니다. 27년을 채우고 있던 무언가가 2시간 만에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 그 빈자리에 뭔가가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분명히 스쳤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요. 그리고 결국 말했습니다. 그럼 여기 있어.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때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오빠도 외롭지? 그 질문은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듯 가까워졌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었어요. 그저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몸이 따라갔습니다.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 밤은 길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숨이 가빠왔고 감각이 섞였습니다. 따뜻했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슬픔인지 욕망인지 외로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적이 왔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식어가던 게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 흰 불빛이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시간을 확인하던 그 장면이, 아내의 환하게 웃는 사진이, 그러면서 수진의 따뜻한 손도 기억이 났어요. 두 개의 감각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명하게. 이건 상실의 공백 탓이었을까요? 아니면 27년 동안 채워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터진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아침이 됐을 때 수진이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다시 한번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던 일로 만들기에는 너무 분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몸에도 기억에도 그리고 마음에도. 미안해. 수진이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미안해야 할 건 저였습니다. 수진이한테도 그리고 아내한테도. 아니야. 나도. 그 이상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얼마 후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선반 위 아내의 사진을 봤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나 나쁜 놈이지?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날 이후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어요. 슬픔인지 자책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인지 그냥 흘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딸이 왔고 아내의 오빠가 왔고 친척들이 왔어요. 수진이도 왔습니다. 우리는 상주 자리에서 잠깐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로. 그게 전부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숨기고 있는 것이 있는 침묵이었어요.
수진이와는 그날 이후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연락을 줄였고 만나지 않았어요. 명절에 딸 집에서 마주쳤을 때는 인사만 하고 다른 곳을 봤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소한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그 손이, 그리고 그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제 안에서 들렸던 경고 소리가. 저는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도 무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내가 27년 동안 제 옆에 있었는데 저는 정말 그 옆에 있었던 걸까요? 몸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손 하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아내가 떠난 그날 밤에는 그 손을 잡은 사람이, 저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내 사진을 봅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에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리움, 그리고 죄책감. 그리움은 이해가 됩니다. 27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아침마다 같이 밥을 먹었고 잠들기 전에 같은 공기를 마셨고 그 사람이 없는 집이 얼마나 다른지 이제는 압니다. 죄책감도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날 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스스로도 알면서, 경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을 때 저는 그걸 거부하지 못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두 사람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한 사람은 병으로 떠났고 한 사람은 제가 스스로 밀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 남겨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밤은 그렇게 끝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27년을 함께 살고도 사랑한다는 말을 제때 하지 못했던 남자가 아내가 떠난 바로 그날 밤 처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었어요. 저는 나쁜 남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너무 외롭고 텅 빈 인간이었던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판단을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는 수진이가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말하던 그 장면인 처음과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